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공수입니다. 5일 업로드한 이삭특장 페이스 690 영상에서 커튼과 아웃트리거 등 일부는 차주분께서 출고 후 직접 작업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내용은 정정합니다. 구독자님 및 관련 업계에 불편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작 전에 몇 가지 더 알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차량 AS 문제인데요. 이삭특장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차량은 이미 이슈가 되었고 타사에서 분해를 했기 때문에 AS는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영상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업체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저희는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삭특장에도 입장 표명 및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삭특장 김병도 전무는 현재 법정 공방 중이기 때문에 출연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삭특장은 6일 오토트리뷴과의 통화에서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인정한다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출시할 신모델에도 냉정한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토트리뷴은 신차 개발이 완료되면 리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역시 최근 이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업체의 입장과 주장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이삭특장의 출연 거부로 인해 후속 영상은 잠정 보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도 하셨고 많은 분들 참석하신 가운데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자료가 네. 저희들 회사를 비방하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손해가 엄청 컸죠. 그게 한 10개월 정도. 우리 회사 피해 본 걸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하고 싶다라는 3부작으로 네. 만들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촬영된 저 차주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런 분한테 너무 사기를 쳤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 사람 얘기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통장 내역부터 해서 다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 한 명 앉혀놓고 아버지 같은 분 앉혀놓고 사기를 친 거예요. 6천만 원에 팔았던 차를 6,637만 7천 원을 고객이 지불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계약을 3월 5일 날 했고요. 차는 5월 말에 5월 27일 날 나왔어요. 자, 그러면 2달 하고 약 3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금 1,000만 원 3월 5일 날 넣고 완납을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1,000만 원 계약금은 가능해요. 근데 차를 제작도 전에 완불 해달라는 회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좋아,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고객은 2달 뒤에 돈이 나와요. 자기 돈이 2달 뒤에 나온다. 적금 타는 게 있겠죠. 그럼 2달 뒤에 차 나올 때 주겠다. 안 된대요. 그러면 할부를 해라. 차도 만들기 전에 할부를 하래요. 이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할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야. 인감 찌달라고 막 했더래. 차 사는데 무슨 인감이 필요하냐. 저희 고객이랑 인터뷰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띠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할부였던 거죠. 자, 이거까지도 저는 할 수 있다 봐요. 네. 그런데 할부라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보통 우리 회사에서 오시면 신한마이카 할부를 해주고, 신한마이카 1금융이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한 3% 초반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한카드 할부금융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6%예요. 거의 2배까지 차이 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할부금융을 6%짜리를 진행하면서 2달 뒤에 갚을 걸 알고 있었잖아요. 돈이 나오면 차 나올 때 갚을 거랑 완납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신한마이카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이니까 중도 상한 수수료가 0.8%밖에 안 돼요. 그럼 5천만 원이면 한 30 몇만 원만 내야 될 걸. 신한카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2%예요. 그러면 2달 뒤에 돈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신한카드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7월 9일 날 완납을 했어요. 신한은행에. 네. 7월 9일 날 완납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2%를 더 낸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 사실을 이 사람이 몰랐는 게 아니고 판매자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금리 신한은행에 6%짜리를 하면 인센티브를 또 엄청나게 받아요. 그것도 팩트예요. 뭘 노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완부를 회사에 돈이 없어서 완부를 요구했다면 정당하게 이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나온다 설명을 해주고, 가장 싼 고객 입장에서 신한마이카가 지금 가장 싸니까 1금융권을 소개해 줬어야 되는데 2금융권에 대해 비싼 이자 중도상환 2% 해준 거죠. 이분은 지금도 차를 6천만 원만 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분이 지불 내역이라든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내역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6,5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등록비니 뭐 기타 등등이 뭐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등록비는 따로 내셨어요. 295만 4,540원이 여기 보시면 시력세 납부 내역서가 있고요. 돈 빠져나간 게 있어요. 이것도 차값에서 제외된 순수 냈는 게 이분이 66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옵션 비용이 아니고요. 옵션 비용이죠. 그런데 이분은 6천만 원을 알고 있는 거죠. 아, 세금 계산서가 당연히 6천만 원밖에 안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탈세죠. 지방세, 탈세, 등록비가 이렇게 되면 500만 원에 대해서 탈세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저 차를 AS를 9번을 다녀오셨대요. 8개월 동안. 포항에 계시거든요. 포항에서 고산까지 9번. 저 차 10,000km 탔거든요. 한 번 갔다 오는데 800km. 9번 갔으면 거의 한 7,000km는 AS 9번 다녀온 차가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속이 천불이 나겠죠. 저랑 인터뷰를 4시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주 한 병 먹으면 안 되냐? 아 답답한데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야. 그거 소주 먹은 걸로 음주 그냥 이 고객을 네.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고객 정보 자기가 다 까발리고 고객과 통화했는 거 다 까발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나눴던 얘기가 야 이거는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직원이랑. 그래서 이거는 3표로 끝나야 될 게 아니고 이렇게 피해본 분이 분명히 더 계시지 싶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엄청난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무실 쪽으로 연락 온 거 말고도 지금 옆에 자료 모아놓으신 거 보니까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네. 압축한 거고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려주실 수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도 했는 거는 저 차를 나쁘다 폄하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김병도 씨가 이때까지 자기 차는 자랑을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린 거죠. 저 차를 제가 폄하하려고 네. 촬영한 게 아니에요. 자, 제일 먼저 습도 조절판이라고 한 게 방염이라고 지금 카페에 도배가 돼 있어요. 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고객들은 다 속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제가 뜯었잖아요. 네. 태워봤잖아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팩트 체크해 준 거죠. 평생 녹방지라고 해서 자기 차는 절대로 안 썩는데요. 녹이 안 쓴대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 팩트 체크 해줬잖아요. 녹 다 쓴 거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절대로 영하 50도에 널지 않는 차. 자기 카페에도 나왔잖아요. 부주의로 드레인을 하지 않아서 싱크와 샤워가 다 파손됐다고. 자기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손님 올렸어요. 근데 AS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홍보는 절대로 얼지 않는 차. 물을 왜 빼요? 이렇게 홍보해요. 겨울에 물을 왜 빼요? 이렇게 홍보해요. 차 보셔서 알겠지만 정수통이 그냥 바닥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라인 타고 이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광고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알트레이트도 그렇고요. 모든 자료가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제일모빌 항상 우리 다 계시죠. 이 사람한테는. 우리 회사 표마글을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김병도 박사가 올린 글이에요. 제일 땡땡모빌 네. 그렇게 좋다던 인산철 폭망하고 DC 에어컨 작살나고 3웨이 냉장고 안 되고 결로 심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뭐 다 되고 우리가는 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홍보 목적으로 계속 썼던 거죠. 그리고 이런 피해자가 생겼고 그리고 실물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이분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분 마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신나로 불지르고 싶대요. 그 정도 마음이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니까 소주 한 잔 찾으신 거고. 참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진짜 저렇게까지 남의 차를 갖다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오늘 제가 저 차를 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배터리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것도 보시면 전기 박사라고 불러요. 자 배터리가 4개면 플러스를 이쪽에 뺐쓰고 마이너스 이쪽에 뺐어야지 셀 발량층이 좋아져요. 네. 전기 DCA를 좀 공부했는 분은 다 알아요. 이거는 그냥 다 중간에 다 뺐쓰고 이러면 빠데 수명이 안 가죠. 이게 뭔가요? 접지예요, 접지. 그러니까 어이가 이런 걸 저희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같이 대응을 안 했을 뿐이에요. 같이 대응하면 똑같이 되니까. 그냥 지저분하다는 거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네. 2개의 배터리를 썼으면 플러스를 이쪽에 썼으면 마이너스 이쪽에 써야 되는 게 네. 정상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아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랑 일반 배터리랑 같이 붙여서 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료들도 많고 네. 문제가 그동안 꽤 심각했었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네.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또 꽤 있잖아요. 네. 엄청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런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렸어요. 네. 우리 카페도 올렸고 그쪽 캠핑 카페도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5분 만에 삭제되고 강퇴당하고. 오시라고 만나서 대화 좀 하자고 안 오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대화가 돼야 알 텐데 이 대화가 지금 아예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항상 상황. 뒤에서 인터넷으로 글만 올리지 좀 만나자고 해도 뭐 만나주지는 않는 거죠. 그냥 제 혼자 추측이에요. 네. 김병수 씨가 아이디를 몇 개 썼나? 뭐 이런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의심 가는 분은 이분은 소개를 해주면 뭐 인센티브를 먹나? 아. 뭐 이런 의심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런 댓글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회원들이 있어요. 뒷거래가 있거나 뭐 그렇게밖에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양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이 오늘 영상 보고는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반응. 그래도 편을 들 건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분도 항상 이렇게 너무 까지 말고 이 캠핑카 시장 백그라운드 있지 말고 같이 나와서 공정하게 같이 경쟁하고 너가 좋은 거 우리도 인정하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가 근데 굉장히 좀 폐쇄적인가 봐요. 저희 회원들은 네. 한마디만 하면 강퇴. 그러니까 가입될 수 있는 아이디가 없어요. 이제 저희들 직원들 아이디도 거의 다 강퇴. 뭐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런 게 안 쓴데도 강퇴. 뭐 잘 찾아내더라고. 그쪽에는 정말 박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글 쓰는 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는 절대로 나쁜 글이 1도 없죠. 아 진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활성탄소가 내장돼 있다고 뻔히 아는 거짓말을 이런 걸 어떻게 올려요? 사람 손으로. 이거는 그냥 MDF인데 저희들이 그것이 하고 싶다 2편에 저걸 다뤘거든요. 네. 그냥 MDF다. MDF라서 이거는 2, 3년 지나면 이게 습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쓰는 자재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음날 올라온 글이에요. 우리는 활성탄소가 들어가 있는 방염 소재의 타공판을 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걸 어떻게 올려요? 이거 아니잖아. 활성탄소가 이런 활성탄소가 들어가 있던 거 자기가 올렸어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대놓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원하는 다른 회사 어떤 대표님도 응원한다고 하지만 좀 인터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분이 피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싸움 대상이 무슨 레벨이 맞아야 하잖아요. 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셔도 교수님까지 비하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전기과 저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했고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배터리 전문가예요. 저분 말도 안 믿으니까. 네. 아까 들어보니까 대구 EV 전기차 엑스포인가? 뭐 그것도 이제 네, 하시고. 위원장 씨. 네. 그분 말도 뭐 안 들으니까. 아까 그분 말의 팩트는 이거예요. 쏠라 900W 돌리면 900W 나온다. 네. 근데 900W로 1000W 나오게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로 자꾸 하나만 현혹시키는 거죠. 그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 KS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쉽게 아는 KS처럼 뭔가 그런 인증을 좀 받은 거라도 있는 건가요? 지금 뜯어봤을 때는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라벨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인버터, 네. 뭐 APU, 그 다음에 AC를 DC로 바꿔주는 컨버터, 캐시 인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전기 제품에 인증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저거는 국민신문고에만 다 올려주면 그래서 시정 명령 다 틀어질 거예요. 새로 캐시 인증 마크 붙인 걸로 새로 만들어서 다시 검사 맡아라. 이렇게 시정명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출고하신 소비자분들도 어떻게 다 구제를 받을 수 다 리콜을 해야죠. 근데 이삭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분들은 구제할 데가 없죠. 근데 또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이삭에서 캠핑카를 구매하고 이삭에서 팔았지만 그쪽에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김병도 전무님이거든요. 네. 전무님 이 사람만 그냥 믿고 따라요. 이삭이 어떻게 뭐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용기가 나게끔 해주셨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너무 잘 갖다 놓고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기. 근데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 좀 불미스러운 뭐 어떤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뒤에서는 많았죠. 네, 문자도 오고 심지어는 그 회사 대표님이 뭐 협박이 문자도 왔었죠. 뭐 그거는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좀 심했나 보죠. 네, 뭐 가족 관리 잘하시라고. 가족을요? 참, 칼을 못 휘둘러서 안 휘두르는 게 아니다. 자료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저한테 문자 온 거 있어요. 뭐 그런 협박성 문자부터 해서 우리 제일몰 장 대표님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그런 전화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저러냐부터 해서 저보고 그냥
그런 이분 말에 의하면 AS 9번 받으러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면 화가 나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고객 많거든요. 오늘 소리부터 지르는 분. 차를 이따구로 만들어서 이런 분이 많아요. 우리도.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분 어떻게 대우 받느냐면 앞으로 AS 안 받을 거냐? 앞으로 AS 안 받을 거 왜 이래요? 이런데요. 그냥 AS 안 해줄 것처럼 협박을 한대요. 저도 그렇게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리뷰한 차량도 출고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네, 8개월 전 차. 네,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무상 AS가 되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그게 좀 매끄럽지 않았었나 보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연세도 많으시고 네. 대화도 매끄럽게 잘 안 되시는 분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화부터 내시면서 네. 막 경상도의 스타일로 확 가서 화내니까 이제 고객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저희 고객도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네. 항상 김병도 씨도 어른 공격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한테 받아주면 되지. 앞으로 AS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협박을 한다잖아. 이분이 제일 충격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부에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 3부에 보면 정신병자라고 이분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고객한테 그런 말을 하냐. AS 안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정신병자라고.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연락이 우리가 AS 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사하게 AS를 요청할 거야. 요청할 거고 그 후에 일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고객이 요청하신다면 그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차를 우리가 뭐 제가 인수를 하든지 뭐 해서 AS 기간 동안 AS를 받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네. 일단 690 찾는 분 이 카페에서는 되게 많아요. 690 중고 매물만 나오면 산다는 사람 줄 섰대요. 690이 줄 섰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튼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네. 이 업체 쪽에서 뭐 FF 쪽으로나 어디든 간에 이렇게 뭐 소송을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협박을 한다든지 네.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질 수 그렇죠. 있는데 이 카페 소송장 저한테 소송한다고 소송장 올랐잖아요. 벌써 올라왔어요? 네. 사실 소송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고소장으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렸어요. FF 캠핑카 제 앞으로 고소장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있었어요. 어떤 공무원이 정확한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올려서 요거는 할 수 있고 요거는 하시면 불법입니다 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김병도 씨가 그 공무원이 소속된 관공서 부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공무원이 이런 걸 올려서 우리 회사를 죽이려고 한다. 그분이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불려갔대요. 불려가서 그래서 그분도 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이래 올렸다. 네. 그 부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좀 지어줘라 해서 그 사람이 물을 먹은 글을 내린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방송할 때 뭐 청와대까지 전화했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물론 저는 이제 김병도 그분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결말은 나야 되는 네,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와서 네. 이슈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RV 협회가 있어요. 네. RV 협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 오늘 이제 결과가 나는 모양이더라. RV 협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협회에서 이사하기 잘못한 게 있는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 말도 들어보고 우리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를 한 후 협회 차원에서 대한민국 RV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 저는 더 이상의 이슈거리는 이제 안 만들려고요. 저희 2달 동안 일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아시잖아요. 그 영상 하나 만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거 우리 정말 바빴거든요. 네. 3월 3월 말까지 캠핑가 3월에 바뀐다 해서 출고도 많고 다른 일 거의 신경 못 쓰고 여기만 매달린 거예요. 정말 큰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협회 쪽에 이제 공식 대응을 한다니까. 좀 많이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것 같네요. 네.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소비자들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딱 보면 그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참 안타깝죠.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 1부만 나갔을 때도 어떻게 잘 조절이 됐으면 했을 거예요. 네. 뭐 가면 갈수록 자꾸 거짓말로 핑계대기만 바빴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캠핑카는 저희 회사도 팔고 있지만 저희 회사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AS도 많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고객들이 나이 연세가 많은 고객들이 많아요. 그런 고객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도 믿을 수 있는, 어디 가도 속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 캠핑 RV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짧게. 네, 저희 회사도 나쁜 게 많습니다. 항상 최고라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주시고요. 다른 회사도 저희 협회에 등록돼 있거나 등록돼 있지 않은 걸 떠나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대부분 장사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 캠핑 시장에 안정화되기를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